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 미 5년물 입찰 4.659%, 수요 소폭 부진. 현지 시간 24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700억 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 경매는 오후 1시 입찰 마감 시점에 수익률 4.655%보다 약간 높은 4.659%에 낙찰됐습니다. 수요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앞서 전일 2년물 국채 경매는 4.89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경매 전보다 낮은 수익률로 국채에 대한 수요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년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가 미진했습니다. 머스크 저가 신차와 로보택시 장담에 테슬라 주가 12% 급등.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올해 1분기 크게 악화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일론 머스크 CEO가 저가 신차와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이 진척되고 있다고 밝힌 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전일 대비 12.06% 오른 162.1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메타 실적 예상치 상회했지만 전망에 실망, 시간에서 12% 뚝. 미국 7대 기술주에 포함되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다음 분기 전망을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게 제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12% 폭락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이 시장을 실망시켰기 때문인데요. 메타는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4.71달러라고 밝혔고 이는 예상치 4.32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364만 6천만 달러라고 발표했고 이 또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7 진행을 맡은 최연강입니다. 전일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오랜만에 활짝 웃었던 하루였습니다. 미증시의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불어온 건데요. 반도체 업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순환매가 보였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 마감한 미국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GDP를 주시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 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상황부터 짚어가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보합권에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0.11%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1%, 0.02% 소폭 올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미 5년물 국채가 경매 결과가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해 내일 발표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5%가량이 예상되면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폭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이슈 이어서 살펴가겠습니다. 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간 23일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13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상하원에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에 통과하는 대로 서명할 것이라 공언해 온 만큼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립자 자오팡펑에게 미국 검찰이 징역 3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검찰은 자오창펑이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자오창펑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내려집니다. 그는 작년 11월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43억 2천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하면서 바이낸스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미 검찰은 그의 고의적인 미국법 위반 규모와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36개월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사법당국은 바이낸스가 팔레스타인 하마스,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등 테러 집단과의 의심스러운 거래 10만 건 이상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30일부터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를 시작합니다.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의 실적입니다. 네, 오늘 장 마감 후 메타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요. 2분기 기대 매출이 365에서 390억 달러 제시되면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지출 역시 960억에서 990억 달러로 이전의 수치에서 오른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 기대 매출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자 메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6.41% 큰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가겠습니다. 네, 보잉입니다. 오늘 개장 전 보잉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EPS는 1.13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고 매출은 165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보잉은 특히 이 베스트셀러인 737 맥스 기종의 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이죠. 알래스카 항공 맥스9의 도어 플러그가 터진 뒤 미 연방항공국은 보잉의 생산량 증가를 금지했는데요. 이에 더해 보잉의 공급망에서 수많은 규정 미준수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캐런 CEO는 현재 단기적으로 힘든 시기라며 재무에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과 품질은 우선시돼야 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규제 당국과 대중이 보잉을 100%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장 보잉 2%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다음 실적 짚어가겠습니다. AT&T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등급의 무제한 요금제를 구매를 하면서 이 무선 가입자 증가와 잉여 현금 흐름에서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리마켓에서 4% 가까운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동사는 5G의 출시와 버라이즌 같은 경쟁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T&T는 1분기 34만 9천 명의 가입자를 추가하면서 시장 전망치인 28만 6,8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장 AT&T 1.88% 올랐습니다. 다음 실적 짚어가시죠. 네, 미국의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전일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 급등했습니다. 동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39억 5천만 달러, 하나로 5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만 하더라도 16% 감소한 36억 6천만 달러로 2020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이번 실적 전망은 고객들이 주문을 재개하면서 가전과 자동차 부품 등 산업 전반의 수요 부진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동사는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중 처음으로 2분기 실적 전망을 보고한 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에서도 좋은 신호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 TI는 반도체 제조사 중 우주 하드웨어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가장 폭넓은 고객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 전망에 대한 전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기업입니다. 오늘장 TI 5.64%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실적 짚어가겠습니다. 볼보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스웨덴 자동차 제조업체 볼보 자동차는 소매 판매 호주에 힘입어 1분기 핵심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핵심 영업이익은 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하면서 장 초반 낙폭을 키웠습니다. 볼보의 CEO 짐 로와는 판매 성장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프리미엄 자동차에 집중한 결과 경쟁 심화와 소비자 지출 약화에 부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전기차 판매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에 연간 판매량 성장률을 15% 이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기업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멕시코 인도 공장 신설 계획이 불투명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기존 공장을 활용해 신형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멕시코와 인도에서 가까운 시일 내 공장 신설 자금을 투자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테슬라는 새로운 생산 라인에 투자하기 전 생산량을 작년 대비 50% 늘려 현재의 생산 능력인 300만 대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테슬라는 판매 가격을 약 2만 5천 달러로 낮춘 저가형 전기차 모델 2를 미국 텍사스와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간 22일 인도 모디 총리와 만나 이 생산 공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려 했지만 테슬라가 이행해야 할 매우 중대한 의무가 있다며 발표 직전에 취소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중국계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는 현재 중국에서 $10,000 미만부터 시작하는 이 초소형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기에 테슬라의 계획이 힘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1분기 매출 감소와 전략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52%의 상승 여력을 전망하면서 동사의 목표 주가를 $2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테슬라 12% 넘는 시세 분출했습니다. 다음 기업 이슈 살펴가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현재부터 올해 말까지 3만 5천 개에서 8만 5천 개의 엔비디아 H100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 주가 개장 전엔 상승했는데요. AI 향상을 위해 기업들이 여전히 H100 칩을 원한다는 것은 엔비디아에게 희소식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최근 테슬라가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엔비디아 AI 칩의 최대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장 엔비디아 하지만 3%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기사로 국내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용 기기 업체에 대한 기사입니다. 요즘의 트렌드, 바로 미용 의료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주파나 레이저, 초음파 등을 피부에 쏴 탄력을 높여주는 방식의 의료기기 전문 업체들이 최근 속속 매물로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이 매각 여부를 고민하기도 전에 유수의 사모펀드들이 먼저 회사를 방문해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계에 잇단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이시스 메디칼과 리쥬란으로 유명한 파마 리서치가 매물로 나오면서 시장이 떠들썩했습니다. 다만 두 곳 모두 아직 창업자가 매각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2022년 4월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이 클래시스를 인수하면서 업계에서는 미용 의료 기업들의 최대 주주 매각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주당 17,000원에 책정됐던 클래시스 주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4만 원에 육박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인수가 대비 2배 넘는 성장을 이룬 겁니다. 미용 관련 상장사들의 주가도 최근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의 높은 의료 접근성과 간편한 시술 방식, 빠른 회복 기간을 추구하는 수요에 발맞춰 의료 미용 업종이 성장 2막에 들어갔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가 고령화 시대에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신뢰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노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건 그만큼 이 금융당국과 업계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건데요. 실제 금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가계 자산 중 82%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금융 자산의 비율이 적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과거와 달리 금융상품 비중이 부동산 자산에 비해 늘어나야 정기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점포에도 익숙한 이 노령층을 위해 과도한 점포 축소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노인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 은행 점포는 되려 줄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대졸 청년의 최초 취업 평균 연령은 27살이었습니다. 이제는 31세가 되었죠. 이 경제 생활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 만큼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출산에 대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시민대표단 20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소득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낳을 의사를 가진 이들이 많지 않은 까닭에 미래 세대의 부담은 남의 이야기라는 건데요. 반면 60대는 자식 세대를 걱정해 재정 안정안으로 선택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 이 연금 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저출생, 비혼 현상과 맞물리면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라면 제대로 된 개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가 얼마나 큰 부담을 지게 될지, 왜 그것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지에 대해 재정 안정론 측이 잘 설명하지 못한다며 정부 부족으로 소득 보장을 택하면서도 기금 고갈 시점은 늘려달라는 이 모순적인 설문 결과가 나온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과 루마니아가 원전과 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루마니아의 원전 설비 개선과 이 소형 모듈 원전 SMR 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어 작년 11월 지대공 미사일 신궁에 이어 추가 무기 체계 수출도 추진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식 방한 중인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작년 전략자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전후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이 각각 디플레이션과 엔화 약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 돼지가 두 나라의 경제의 아픈 곳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의 돼지고기는 육류 소비의 60%를 차지해 소비자 물가의 바로미터로 통하는데요.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중국 내 돈육 가격도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반면 34년 만에 기록적인 엔저를 맞닥뜨린 일본에서는 이 중동 리스크에 따른 해상 물류난까지 겹치면서 수입 돼지고기 재고가 부족해 도매가가 연일 오름세입니다. 중국에서의 돼지고기 가격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물가의 가늠자로 통하는데요. 전 세계 돼지고기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데다 중국 육류 소비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면서 중국의 물가 상승률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이 기록적인 엔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에 되레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2월 말 기준 돼지고기 재고량은 18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적었습니다. 이처럼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가 바닥을 보이자 식품 가공업체들의 비상이 걸렸고 식품회사들은 원료 확보를 위해 남미 등 새로운 조달처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시죠. 네, 이달 총선 이후로 미룬 전기료, 가스료와 같은 공공요금 조정과 관련해 당분간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3%가 넘는 고물가로 인해 공공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다만 가스와 난방비는 5에서 6월 중에 인상폭을 검토해 7월부터 시행하고 전기요금은 여름이 끝나는 9월에 재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이 재무구조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켜봐야 한다 언급했습니다. 한편 철도요금은 2%대 물가에 안착하는 하반기에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레일은 현재 7년째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새마을호, KTX 등 주요 열차의 간선 운임이 13년째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20조 원이 넘다 보니 한 해 이자 비용만 4,74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년 국내 대형 설계업체들의 수익성이 뒷걸음질 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주택과 오피스, 호텔 등 이 건설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줄어든 여파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PF 위기에 자금난을 겪는 시행사들이 많아지면서 설계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설계업체 빅5의 총 매출은 6%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12%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국내 설계업체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팬데믹에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반사이익을 얻은 국내 호텔과 리조트 등 이 레저업계에서 발주가 쏟아지고 집을 보수하려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에 작년부터 일감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 설계를 하고도 설계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난 것도 수익성 저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계업체는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공정률에 따라 설계비를 받는데 PF 대출 만기 연장 불발에 공사가 엎어지거나 멈추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일명 떼인 돈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년 보험사들의 2년 보험 계약 유지율이 65%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지자 과거 낮은 금리에 가입했던 저축성 보험의 해지가 늘어난 건데요.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유지율 개선 계획을 진구하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타트업이 다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 SI를 단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탄탄한 실적과 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확보한 이 실탄을 동종업계에 투입하면서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건데요. 전략적인 투자가 성공하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업과 빠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스타트업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니콘 반열에 올라선 야놀자는 이달 기업 출장 비용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에 약 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비즈플레이는 실물 영수증 없이도 디지털로 경비 지출을 관리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야놀자는 기존 여행 상품 콘텐츠에 비즈플레이의 솔루션을 접목시켜서 서비스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브리핑까지 마쳤습니다. 계속해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현강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개장 전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 1등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시에 들어서는 신규 팹을 이 디램 생산 기지로 구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동사 오늘 1분기 실적도 예상이 돼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의 아마 주인공은 SK하이닉스일 텐데 이제 SK하이닉스가 뭐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1조 8,550억까지 가이던스가 올라왔습니다.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한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가이던스를 한 3천억 이상 올렸는데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기대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주가는 어제 엔비디아가 좀 눌리긴 했지만 미국 전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름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사는 결국에 이제 청주 공장을 예전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으로 지으려고 계획해서 열심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M15X라고 해서 M15 라인 옆에다가 하나를 더 짓는 거거든요. 확장하는 거였는데 M15에도 지금 HBM 관련된 TSV 전극 뚫는 이제 결국엔 D램을 쌓아서 한 16개를 쌓아야 되거든요. 이제 한 5세대로 가면. 그럼 이제 16개를 쌓아서 그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걸 TSV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공정에 관련된 것도 거기에 기기를 넣을 정도로 지금 그쪽에다 지금 집중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SK하이닉스가 이 공장을 짓다가 멈췄다는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사가 오보가 났냐면 자금난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중단했다, 공사를. 진짜였나요? 그게 알고 보니까 낸드 플래시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 공장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D램으로 전용화시키려면 설계 변경이 좀 필요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킨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SK하이닉스가 돈이 없어서 예, 잘못된 기사가 나온 그 거네요. 기사를 보고 막 웃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돈이 없어도 돈 안 빌려줄 데가 없죠.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줄 텐데 이게 무슨 기사가 이렇지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걸 전용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공장에다 지금 20조를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기사로 어제 좀 자세히 나왔길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M15 라인 옆에 청주에 M16, M15X라고 해서 확장되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에 지금 한마디로 D램을 더 생산을 많이 하겠다. 기존에 이제 랜드 플래시를 만들려고 했던 공장에 D램 라인을 더 만들어서 그럼 이 D램을 만들어서 뭐 할 거냐? D램은 용도가 간단하죠. 뭐 DDR5를 만들거나 아니면 HBM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HBM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용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공장을 이제 짓게 되면 앞으로 HBM 생산량이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 HBM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거고 지금 최고 고사양인 뭐 DDR5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DDR5 시장이 개화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D램 생산 라인을 더 늘린다. 랜드는 이제 회복된다는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아마 오늘 실적 발표에 여러 내용도 있지만 랜드가 적자의 흑자로 전환이 됐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최근에 이제 한 25%씩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전반적으로 지금 레거시 반도체인 D램과 랜드의 회복, 그 다음에 HBM의 실적의 향배 이런 것들이 아마 SK하이닉스 오늘 실적에 다 녹여서 나올 텐데 이걸 확인하고 나면 아마 또 점프할 가능성이 높고요. SK하이닉스 최근에 좀 안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이상으로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오늘 이게 좀 기대가 되고요. 이 청주에 지나가시다 보면 아마 이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걸 짓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청주 지나다가 보면 에코프로도 보이고요. 보셨어요, 예. 직접? 예,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청주시내 들어가면 바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는. 일단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지금 ASML 때문에 다들 이제 아시는데 예전에 ASML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는데 다들 알죠, 이제. 네덜란드에. 네, 네덜란드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인데 잘 모르셨다가 물론 이제 그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그래서 DUV, EUV라는 이제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얼마 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서는 그거 DUV 안 팔려서 그런 거야. EUV는 만드는데 오래 걸려. 그 중간에 이제 낀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너무 과하게 해석을 했다. 마침 실적 발표 시기가 뭐 중동의 정세도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았죠. 안 좋으면서 미국도 마침 또 주가가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국면이 들어갔고 최근 미국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리죠. 어제도 보면 약간 뭐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은 뭐 그게 오른 건지 안 오른 건지 모르게 보합으로 끝났는데 이게 지금 미국 투자자들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약간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구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 실적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청주에 이 메모리 반도체의 기지가 생기는 거네요. 또 요즘에 실적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아무리 호실적이 나와도 시장의 그 실적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에 호실적이 나왔다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TSMC처럼 갈 때도 있고 또 ASML처럼 그렇게 갑자기 좀 시장에 강한 내림세를 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SK하이닉스 얘기는 들어봤고 어떻게 투자 키워드를 잡아야 좋을까요? 일단 키워드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램과 HBM의 성장성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D램은 DDR5 관련돼서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4에서 5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죠. 이게 빠르려면 사실은 이제 휴대폰도 많이 바꾸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노트북도 많이 바꾸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수요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요가 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하는 거는 AI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이나 이제 그 노트북들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욕구를 넣기 시작하면 아마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지금 HBM은 앞으로 지금 HBM 관련된 HBM 안에 HBM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많이 쌓았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16개까지 쌓아야 됩니다. 이제 지금 차세대 하고 있는 거는 HBM 4E라고 하죠. 네, 그래서 3E라고 하죠. 그래서 3E라고 하는 거는 지금 16개까지 쌓아야 되고요. 이제 그 부분을 보면 D램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HBM 시장이 삼성이 들어오면 SK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두 회사가 지금 같이 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뭐 나중에 치킨 게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어제 이렇게 그런 질문도 제가 받아봤는데 치킨 게임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만들 수 있는 회사가 3개밖에 없습니다. 예,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인데 그 중에 지금 독보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수요를 자랑하고 있는 데가 SK하이닉스고 삼성전자 쫓아오고 있고 마이크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여전히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주가가 얼만큼 선반영하느냐에 따라 그 관심을 그러니까 선반영을 했느냐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얼만큼까지 커질지 우리도 아직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전히 근데 지금 전력기기부터 시작해서 막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막 고공행진을 하죠. 실적 나오니까 다시 막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지금 다 부족합니다. AI를 하고 싶은 기업들은 수요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싶은데 전력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전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AI 반도체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뭔가 부족하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HBM 앞으로 당분간은 한 2, 3년은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먹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응은 계속 투자를 늘리고 수요를 높여서 많이 팔아야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팔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꾸준한 이제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사이클로 바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는 아직 안 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러면 조만간에 투자를 더 확대했죠. 근데 제가 그래서 확대하겠죠.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평택에다 공장 열심히 짓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비슷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라인에 공장을 일부 건설을 중단했다. 네,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일거리가 줄었다고. 그러면 왜 중단했을까요, 삼성전자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와 하이닉스처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도 지금 이제 조만간에 뭐 HBM 관련된 아니면 D램 관련된 신규 투자로 전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P라인 관련돼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계속 캐펙스 투자를 확대할 거다. 계속 지금 설비 투자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득을 보는 데는 어딜까요? 그건 소부장단에 있는 그렇죠. 기업들에게. 결국에 이제 소재는 나중에 따라오더라도 네. 장비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설계단에서. 그럼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나 뭐 일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연초 대비 주가가 다 올라온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비주들 여전히 보셔야 된다.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 나중에 더 비싸지면 못 사죠. 네, 그래서 지금도 보셔야 된다. 이게 이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지나가다가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운전하다 보면 한미반도체 큰 전광판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전 보통 거기에 화장품 광고들이 많이 걸려 있는 걸 봤었는데 네. 한미반도체가 걸려 있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오늘의 수혜주에도 한미반도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역사적으로 지금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록을 세운 거죠.
아무도 그냥 한미반도체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가총액 아마 눌러보시면 13조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조를 돌파한 반도체 장비주는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지금 이오테크닉스 하면 되게 유명한, 제가 두 회사를 갖고 나왔는데 이오테크닉스 하면 삼성향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가 한 2조가 조금 넘을 겁니다. 엄청 차이가 나네요. 네, 엄청 차이 나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근데 최근에 거의 한 10,000원, 20,000원대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한 6배, 뭐 아직 10배는 안 됐는데 6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최근에 보면 한미반도체 왜 이렇게 올랐냐? 결국에는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이 그렇게 자신 있게 자꾸 얘기하는 그분이 X세대예요. 예, 74년생이니까. 곽동신 부회장이죠. 이제 아버님한테 물려받는 그분인데 약간 공격적인 투자, 그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HBM 시장 커질 때 일부 라인을 거기도 공장을 아예 HBM 전용으로 바꿔버렸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TC 본딩 장비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죠. 정확히는 듀얼 방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에 작년부터 납품이 되기 시작을 했고 세 차례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최근에 또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마이크론과. 삼성과의 체결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인데 그거는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항상 역사와 이런 그런 기업 간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10년간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럼 좀 어려울 수 있나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랑. 예. 한미반도체는 삼성과 거래를 일찌감치 끊었고요. 사실은 예전에 돈을 어디서 벌었냐면 대만의 이제 후공정 업체들, ASE라든지 뭐 그다음에 암코 같은 회사들, 엠코 이런 회사들이랑 거래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쪽이 사실은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예, 우리나라 하나마이크로는 줄 서지 못하는 옆에 가지 못하는 회사들인데 왜냐하면 TSMC가 이제 후공정을 일찌감치 뛰어서 키웠기 때문에 TSMC가 커지면서 같이 커졌던 회사들이고 그 회사들의 주로 납품했던 회사가 한미반도체였는데 이번에 SK하이닉스와 HBM 장비를 꾸준히 납품하다가 이게 커진 거죠. 예, 그러면서 기회를 잡게 된 거고 지금 삼성과의 그 추가 계약이 안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마이크론에서 추가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보다는 마이크론. 네. 이미 거래 텄죠. 그러면 그 거래는 계속 유지될 거고 SK 하이닉스도 계속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HBM 5세대 말고 6세대 쪽도 지금 이 장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은 이 장비로 이어질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때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한미반도체는 놀지 않겠죠. 네, 예, 열심히 이제 뭔가를 투자를 해서 또 개발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한미반도체 최근에 목표가 26만 원까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이다. 근데 하지만 좀 주가가 바로 뭐 26만 원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예, 장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박스권으로 좀 기간 조정을 받다가 아마 15만 원을 돌파해서 16만 원까지 넘어간다라면 그때부터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오테크닉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이 결국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결국엔 이오테크닉스를 끼고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종류는 다릅니다. 한미반도체와 다른데 이오테크닉스는 여러 장비를 만드는데 주로 이제 이 장비의 핵심은 다 레이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자료화면 삼성전자 자료화면 보면 이렇게 반도체 칩 위에다가 삼성 로고를 막 기계가 새기죠. 예, 그게 이오테크닉스 거고요. 예, 그거부터 시작해서 레이저를 응용한 기술로 만든 장비들을 주로 만드는데 뭐 이 라인업은 거의 되게 풍부하고요. 뭐 그루밍 장비, 뭐 스텔스 장비 이런 것들은 이제 HBM 관련돼서 지금 추가적으로 메모리 단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유리기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핫하죠. 그렇죠. 유리기판에도 결국에는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레이저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퀄 테스트 받고 있는 중이고 이미 또 하나 이제 그것도 부각되면서 최근에 좀 반영이 좀 일부 되긴 했는데 그 외에도 지금 기존에 하던 장비들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게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도 가격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패키징 장비도 있습니다. 이 패키징 장비도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대비해서 HBM으로 가면 단가가 한 5배에서 6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번에 에이오테크닉스가 이제 IR을 하면서 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사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겠다. 예.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그렇죠. 좋은 예. 이야기네요. 이 얘기 나오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조정 이후에 어제 이제 돌아설 자리에서 돌아섰는데 만약에 오늘 뭐 엔비디아의 영향 때문에 빠진다든지 뭐 아니면 뭐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는데 좋게 나왔는데도 빠질 수 있죠.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도 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심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쪽은. 의심 없이. 예. 워낙 반도체가 잘 가고 있었어서 의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대표님 말 들으니까 조금 확신이 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SK 실적까지 계속해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전 개별 종목들의 흐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간 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이인베스트먼트의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간외 급등 5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 지속 반복되고 있는 테마들인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업종 테마들 지금 반도체 업황 모멘텀에 힘입어 또 시간에 움직여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그래핀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또 움직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래핀 관련된 테마가 움직여주는 이유는 또 사실 그래핀에 대한 이슈가 있기보다는 종목별 이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자 오늘 시간에 움직여줬던 종목 중에 첫 번째로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가 있죠. 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래핀 관련된 대표적인 모멘텀의 종목이기도 하지만 어제장에 사실 움직여준 이유는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가 되었어요. 납입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서 신규 사업 확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모멘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부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움직여줬던 게 크리스탈 신소재고요. 사실 크리스탈 신소재가 시간의 급등, 상한가도 나와주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아마 확인을 하지 않은 개인 투자들이 뭐했다. 그래핀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이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럼 이 차는 뭔가를 찾아보다가 이제 상부라는 종목, 이 상부 같은 경우도 이 그래핀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로 모멘텀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부라는 종목도 오르지 않은 그래핀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를 찾다가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래핀 관련되는 테마주들이 어제장에 움직여야 될 이유는 없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움직여주면서 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 완료로 인해서 움직여주면서 거기에 따른 반사익으로 어떻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상보였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차트적으로는 전체적인 바닥에서 지금 봐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상향에 대한 기대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상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로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 YC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이제 YC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최근에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와주고 시간에서도 급등락을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테마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매날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에서의 급등 상하 랠리는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나와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플레이디라는 종목. 플레이디 같은 경우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되는 모멘텀이라든지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사실 치즈직 관련되는 모멘텀이 조금 더 크긴 해요. 그래서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로도 좀 엮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JMTC.
JNTC도 보면은 유리기판으로 대표적이게 이제 상황, 신고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이 신고가 거래까지 터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테마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틱톡 시합 관련되어 있는 플레이디 관련되는 테마라든지 아니면 이 그래픽 관련되어 있는 테마 이 정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제일 눈여겨보면 좋은 거는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사실 얘기하고 싶어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바닥이긴 하지만 이 유상증자 납입 이후에 이 어떤 이슈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유증 이후에 따라오는 게 3자 배정 납입 완료에 따라오는 게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그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이제 그래핀에서 이 기업이 유리기판에 대한 뭐 신규 사업을 한다, AI 반도체를 한다고 하면 지금 AI 반도체 테마에서 오르지 않은 섹터로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한번 크리스탈 신소재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의 급등주로 1위부터 5위 말씀해 주셨는데 유리기판, 그래핀, 틱톡샵 수혜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탑픽으로는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상증자 완료로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또 차트상 봤을 때 주가가 눌려있기에 또 저가로 진입하시기에는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시간의 급락 탑5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간에 급락했던 종목들은 또 이제 동시효과의 뭐 특이 종목이라 해서 동시효과의 갑작스러운 상승이라든지 하락 이런 걸 특이 종목이라 하죠. 그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단일 계좌 거래량 상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이제 전날 거래량 중에 단일 계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종목들 투자 주의가 내려와요. 그런 종목들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YM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YMT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죠? 어제 장중에 급등이 나왔어요. 11% 정도 급등이 나와줬는데, 자, 동시효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동시효과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4% 정도, 약 4% 정도 이제 무너지는 게 확인되죠. 그래서 동시효과 이제 특이 종목으로서 이제 포착이 되면서 개인들은 뭐 이런 하락이 나와주면 무슨 악재가 있나 하면서 시간에 던지는 그런 모습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명전기라는 종목을 두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세명전기 같은 경우도 어제 뭐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자, 또 역시 동시효과 보면은 이 무너지는 모습, 동시효과에 갑자기 이렇게 양봉으로서 전환하다 동시효과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동시효과 특이 종목으로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 특이 종목으로 포착이 되면서 이 관련 이슈로서 좀 시간에 빠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특이 종목 외적으로는 이제 세 번째로는 스튜디오 미르. 스튜디오 미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권리락 효과로 점상 갔던 종목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어제 땅에 갭으로 무너지면서 하락폭이 커지는데 이 하락폭이 사실상 이런 급등했다가 무너지는 것 자체도 이 개인들에게는 공포감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아까 투자 주의가 들어온다 했죠. 투자 주의가 들어왔는데 단일 계좌의 거래량 상이다. 그러니까 이 하락 거래가 지금 단일 계좌에서 굉장히 팔았다 뭐 이런 거에 나와줘서 주포가 팔았나 누가 팔았나 특정 누군가 팔았나 하면서 이런 공포감에 따른 물량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네 번째로는 이 뭐 종목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이것도 종목은 종목이죠. 하나 33호 스펙입니다. 어제 이제 신규 상장 이 스펙이 신규 상장이라고 표현 좀 하기 그렇죠. 어쨌든 스펙주도 어제 신규 상장된 스펙주인데 어제 보면은 내일이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 이제 하락. 지금 5,200원 대비해서 이미 반토막 이상 빠진 겁니다. 내일이 하락을 했던 이런 하나 33호 스펙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 주의가 걸리면서 이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이제 포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CS라는 종목인데요. CCS 같은 경우는 3자 배정 유상증자 정정공시입니다. 정정공시인데 이게 좀 웃긴 게 뭐 원래 보통 정정공시가 나오면은 납입 지연 이런 공시예요. 근데 이 CCS 같은 경우는 납입은 됐고 그 3자 배정에 대한 신규 추가 상장을 언제 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연 공시인데 아마 이게 개인들이 좀 오해한 게 아닌가, 납입 지연 정도로 오해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조심해야 될 종목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이 CCS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종목들 지금 보면 이제 차트가 지금 뭐 이렇게 단기간에 400원에 있던 게 6,000원까지 12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잘못 물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점 리스크가 굉장히 큰 만큼 오늘 개인적으로 CCS를 좀 조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구간에서 지금 그래도 이게 신고가 차트로 연결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보다시피 고점 물량소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3,000원대 한 2,950원대를 깬다라고 하면은 과감한 손절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의 급락주 탑5 만나봤습니다. 오늘장 거래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그중에 탑픽 종목으로는 CCS,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고점 리스크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와 인텔 등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SK 하이닉스의 D램 청주 공장 소식 만나봤습니다. 시간의 급등주로는 유상증자 납입 후 추가 사업 모멘텀이 기대되는 크리스탈 신소재, 시간의 급락주로는 고점 리스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CS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 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이 됩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종목에 대한 힌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